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담보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법률로서 정한 게 있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게 있어요. 조례로서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못한다. 꼭 규약 필요 없이 조례로서 여기 있는 것들도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용도지구를 새로 조례로서 뭐 할 수도 있죠. 심지어 신설할 수도 있다. 신설. 근데 신설하는 것은 행위자를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고요. 여기 있는 행위자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다시 이제 조례로서 행위자를 다시 정할 수가 있는데 고도지구나 고도지구나 집단취락지구는 조례로서 행위제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개발제한법으로 행위제를 한다. 이거 말고 두 가지 정도 뭐 있긴 있지만 그것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생략하고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지구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이래야 돼요. 집단취락지역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개발제한법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고 개발제한법이 허용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제지구, 방제지구를 여기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죠. 근데 방제지구를 일정한 경우에는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해야 되는 곳. 방제지구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안침식관리구역, 또 하나는 10년에 2회 이상 재해가 발생한 지역. 두 가지 있습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은 바닷가 주변이 토양이 계속 쓸려 내려가는 곳들, 이런 것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축행위 같은 것들을 특별히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지어놨는데 자꾸 밑이 쓸려 내려가면 건축물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풍수해나 산사태 같은 재해가 10년에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또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 방제지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인명피해라든가 풍수해 산사태 같은 것들은 안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근데 10년에 2회 이상 재난이 발생한 곳은 방제지구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인명피해를 재산상 피해 이렇게 안 바꿀 테니까.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육지 부분과 바다 부분, 수역. 이거 수역이고 여기는 유격, 육지 부분. 연안침식관리구역 중에서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것은 수역입니까? 유격입니까? 유격이죠. 방제지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바다 부분 뭐 건축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연안 유격에 한해서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 확인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양괄호 4번. 시도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조례로서 경관지구 등을 추가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리고 뭐 특화 경관지구 특별히 정하기도 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는데 그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추가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그 밑에 뭐 또 할 수 있죠? 추가 세분이 아니고 신설을 할 수 있다. 신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서 용도지구의 명칭, 목적 등을 정해서 우리가 공부한 이러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조례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뭐 수단 같은 것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엄격하게는 다 맞지만 여러분들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조례로서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 근데 여기에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위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있죠? 법령. 법률과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일단 용도지구 외의 하는 말에 1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용도지구 외 하는 말 앞에 있는 용도지구에 법령 외의 법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이렇게 써면 좀 맞겠네요. 말이. 법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그걸 보실 때는 그 문장은 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셔도 돼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다는 취지만 아시면 되고, 아까 칠판에 설명된 것처럼 이 책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책은 더 틀렸어요. 뭐 법정 용도지구 막 이렇게 틀린 책도 있고, 조례도 법인데 조례가 정하는 것도 법정 용도지구입니다. 뭐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쓴 책도 있는데 사실은 틀렸죠. 이제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 말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취지만 아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방제지구 파란색 부분의 1번 두 번째 줄 연안 침식 관리 구역 하는 말 있죠. 그리고 괄호 안에 연안 어디에 한정한다? 유격 육지 부분. 2번 10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10년에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 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읽어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러한 방제지구를 지정하면 방제지구를 지정해놓고 주민 여러분 방제지구니까 조심하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재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풍수해, 산사태, 연안 침식을 어떻게 억제하고 줄일 것인가 하는 재해 저감 대책도 같이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재해 바로 있죠.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 시도의사 대도시항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 무엇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시험에서 딱 슬쩍 집어넣고 틀리게 할 거.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지정 효력.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요. 원칙 외괄 1번.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무엇에 따른다? 조례. 도시군 조례로 합니다. 특광별별 시군 조례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하는 것이 원칙.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말 써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경관지구에서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양괄호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경관지구 안에서는 경관지구의 경관 보전이나 관리 형성에 방해가 된다고,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경관지구에서 만약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하면 종교시설, 아파트 이런 거 될 수 있죠. 근데 경관지구를 지정하면서 그 지역 조례로, 양산시 조례로서 아파트, 종교시설 너무 높아서 경관에 방해가 된다 하면 정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용도지구에서는 건축 제한을 뭘로 해요? 조례로 정한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방제지구에서도 방제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무너지게 되면 큰 피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방제지구에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 못하고,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시설물 보호지구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조례가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는데 119페이지 외괄호 2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례가 정하는 게 아니고 높이를 뭘로 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겁니다. 방제, 보호 다 마찬가지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아래표에 따른다. 그 아래표가 대통령령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 아래표는 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에서 건축자는 무엇에 따른다? 개법, 개발제한법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는 그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응용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 지정되는가만 알고 거기서 추가로 허용되는 것, 허용되지 않는 것 공부하다 보면 이제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공부한 거가 이제 다 무산돼 버려. 이제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돼서 너무 어려워지겠죠. 그럼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공부한 거 간신히 지금 머리에 한 자락이 남아있을 똥말똥하고 있는데 이거 집어넣으면 이제 그 애가 다 도망가요. 이제 그러니까 일일개에 지정할 수 있다. 이것만 딱 정확히. 더 깊이 나오면 그것은 이제 그냥 운에 맡기고. 122페이지 용도구역 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은 먼저 개도시 수입, 개발제한구역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120페이지 맨 밑에 지정권자 국장은 두 번째 두 줄 내려가면 보안상.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제 체크 안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국장이 보안상. 읽어보겠습니다. 국장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이니까 뭐 개발을 제한한다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도시의 개발을 제한한다는 말 당연히 들어가 있고, 혹시 보안상 하는 말 나오면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 누가 정한다고요?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 임자가?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장 안 그랬죠? 국장만 있어요. 국장만.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서 행위자는 조례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발 제한법에 따릅니다. 다음 페이지 있죠? 동그라미 번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건축물이 건축 가능한가, 건폐율 용적률은 어느 만큼 허용되는가 하는 것은 개발 제한법을 이제 뒤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이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역 안에 있는 시도이사, 대도시장 보죠. 여기가 뭐 제일 중요도는 제일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생이 양호한 하는 말 있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근데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적에 있는 나무나 풀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식생이 양호하다 이래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틀리게 낼 만한 말이 없죠. 뭐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이라는 말이 들어갔네. 산지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연결하시면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이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겠고, 그러니까 틀리게 낼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거기 누가 지정한다고 돼 있죠? 맨 처음에 시도지사는, 두 번째 줄 시가화를 방지하고, 시도지사는 시가화를 방지하고, 세 번째 줄 5년 이상 20년.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적이나 도시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조정구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방지한다고요? 제가 갑시다 하기 전에는 가지 말자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 저를 떼놓고 자꾸 어딜 넘어가세요. 이렇게. 무엇을 방지한다고요? 시가화 방지. 개발 제한구역과 이렇게 이것을 연결을 뭔가 특이한 그 단어를 가지고 연결 안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한다 하는 말과 보완상 하는 말이 있었죠. 이건 제일 쉽죠. 시가화 조정구역은 뭐 다른 말 볼 필요 없어요. 도시적 주변 지역은 볼 필요 없고 시가화 방지. 그리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내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유보한다는 것은 보류한다는 말이에요. 보류, 유보 같은 말인데 한자를 거꾸로 뒤집어놓은 건데 우리는 보류라는 말 더 많이 쓰는데 유보는 일본에서 좀 많이 쓰는 말인데 일본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유보 이 말을 쓰는데 잘 어색하거든요. 우리한테. 그게 이제 계속 버릇처럼 반영되다 보니까 유보, 시가, 유보, 5년 이상 20년 동안 유보한다는데 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다는 말이에요. 시가화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시가지가 되는 것을. 124페이지. 그런데 국가계획국장 또 체크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된 분들은 체크 안 해도 돼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보기간은 좀 전에 봤는데 이 유보기간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줍니다. 외과로 이번에 세 번째 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유보기간을 정해야 된다. 다른 뭐 이치라든가 논리라든가 이 생각하지 마시고 고도지구의 높이 누가 정해줬죠? 도시군 관리계획. 연수 누가 정해주죠?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니까 20년이다 이런 것들 뭘 시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여기 높이도 20m 초과 못한다. 이걸 해주면 되죠. 여기서 초과 못하는 높이. 20년 못한다. 여기서 하면 되겠죠? 비슷하죠? 숫자 하나 정해주는 거.
그래서 연상을 하셔가지고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냥 외우면 나중에 내용이 없는 것들은 자꾸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실효. 자, 유보기간,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도시군 관리계의 결정은 이것을 만약에 폐지하고 싶으면 도시군 관리계로 중간이라도 폐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유보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데 언제 효력 상실되냐면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날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음날. 우리 권리를 제한할 때 고시해줘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제한이 풀려도 알려줘요. 이제부터 해도 돼 이것도 알려줘요. 유보기간이 끝나면 효력 상실 사유도 고시를 해줘요. 항상.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권리 제한할 때 고시하고 권리 제한이 풀려도 고시해줍니다. 수업할 때도 맨날 제가 합니다 그러고 끝날 때도 10분 있다 하겠습니다. 풀어주죠. 고시 다 해줘요. 항상. 권리 풀어줄 때 자유가 회복될 때 고시한다. 어딘가에서 시험에서 혹시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틀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시 안 해도 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했을 때 효력입니다. 효력. 행위제한. 행위제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고 하나는 우리 개인의 개발 행위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여기 있는 용, 기, 지, 도 중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줘야 돼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가 결정되면 걔를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과 여기 도시개발, 도시개발하는 것과 정비하는 것.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래요. 공적사업.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공적사업,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이러한 공적사업이라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한됩니다. 할 때는 불가피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적사업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허용된다. 틀려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요.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요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이것만 또 뭐 한 하루 종일 연구해야 돼요. 이거 문장만 가지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는가 유형을 제가 말할 때 자꾸 듣고 그걸 반복 이해를 하셔야 연습하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면 틀렸다고 했죠. 도시군 계획사업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도요. 틀렸죠? 무엇인가 허용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건 모르더라도. 그럼 쉬운 건지 요건은 쉬운 것만 보면 돼요. 언제? 쉬운 거 있죠.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시가와 도시군 계획사업이 허용될 수 있어요? 불가피한 것. 불가피하면 피할 수 없는 것. 또 하나 있죠.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장이 없는 것. 지장이 없으면 된다고 했죠. 제가. 뭔가. 그 둘 중에 하나 가지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지장이 없다. 자, 지장이 없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지장이 없다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 놀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합격에 지장만 없으면. 근데 합격에 지장이 있으니까 계속 놀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석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불가피할 때는 할 수 있죠. 불가피할 때 피할 수 없을 때 보통은 피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사업 아닌 건 우리 개인의 행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여기에서 본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행위는 우리 개인의 행위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지 말 그대로 시가지가 되는 것이 막는 거예요. 막는 건 시가지가 되는 것이 아닌 행위들은 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도 특광 별별시장구소의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라는 말 있죠. 비도시군 계획사업 124페이지 맨 밑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줄 긋지 마시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지가 되는 걸 막아요. 아파트, 백화점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축사, 퇴비사, 잠실, 누에 키우는 건 창고, 생산시설, 관리용 건축물, 양어장 이런 것들 시가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어요. 줄 긋지 마시고 이 정도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그 밑에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양이 너무 많아요. 여기 또 밑에 또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또 있죠.
127페이지에 또 있고 128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봅니다. 이런 것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면은 어떻게든 또 중요한 것들을 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이제 국장이 아니고 누가 나왔어요? 해장이 나왔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데 공유수면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접한 토지. 이것도 한 번쯤 봐야 되겠죠. 한 번쯤 안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토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제 답이 안 보이면 그게 또 궁리를 하게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인접한 토지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제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아주 많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십니다. 이제 수산자원 보호 굉장히 많거든요. 육지 부분에.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130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되어 있는데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고쳐주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다음의 지역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다음의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도심, 2번 거점, 3번 세계 1km. 1번 도심, 2번 거점, 3번 세계 1km.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적.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을 어디로 하고 양산의 부도심을 어디로 할 것인가. 작은 도시는 뭐 부도심 같은 거 없어요. 좀 큰 도시가 있겠죠. 이제. 그러나 생활권의 중심 지역 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특별히 더 개발하는 것이 도심, 부도심화 될 수 있겠죠. 규제를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역이라든가 터미널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다. 앞서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땅값이 비싸니까 개발이 점점 외곽에서 진행되면서 과거에 도시 시내에 있는데 터미널이나 기차역 같은 것들이 낙후가 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또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규제를 좀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철도 역사 등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도시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정할 수 있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하는 것은, 노선은 이제 시내버스 노선은 아니고요.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기차역,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이 3개 이상 모여 있으면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한 곳에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곳에 이제 같이 몰려 있으면 그걸 말합니다. 근데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얼마 이내에 위치한 곳에 1km 이내에 위치한 곳,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정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정비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정비법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정비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정비구역으로 이제 아직 지정 안 돼서 개발을 이제 정비를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도 할 수 있고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4번, 5번은 제가 아무리 봐도 뭐 답으로 처리할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시험에서 중요하면 4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이다 할 텐데 입지의 최소구역은 제가 볼 때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에 이제 없어져요. 얘가. 이 제도가. 물론 현재 입지의 최소구역 지정된 곳은 계속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년 없어지기 때문에 뭐 시험에서 거의 다루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4, 5번, 5번은 그냥 생략하고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 1, 2, 3 보면요. 도심, 거점, 세일. 그 중에 세일만 기억을 딱 해주시고, 틀리게 낸다면 뭐 얘밖에 없으니까. 물건을 대거 세일하면 좋은데, 대거 세일 안 하고 도거 세일해. 도거 세일. 도심, 거점, 세일. 세개 1km.
2개 2km가 예상돼요. 혹시 나오면 몇 개? 3개. 몇 킬로미터? 1km 이내에 있는 건.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여기다 정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려면은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새롭게 건축행위를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었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미가 없죠. 여기서 무엇인가 다른 규제가 있어야 돼요. 그 다른 규제가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이곳에만 적용되는 룰. 또 하나, 이렇게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기는 뭐예요 또? 입지기재 최소구역. 기존에 있었던 이 안에 있는 용도지역, 이 안에 있는 용도지역 그대로 적용하려면 이거 정할 의미가 없죠. 새롭게 무엇인가 다른 룰이 생겨야 돼요. 여기에 있는 새로운 룰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고,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룰이 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 계획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만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아주 특별하게 짜임새 있게 개발할 때는 그 지역의 높이까지도 규제합니다. 이 계획으로 용, 건, 용, 이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죠, 좀 전에. 저번 시간도 아니고 오늘 했으니까 잡아떼지 않으시겠죠. 이거 했어요, 오늘. 이거를 이 계획으로 달리할 수 있다는 게 계획으로. 그게 입지기재 최소구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정돼요? 지구단위 계획,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 있고, 그 안에는 당연히 용건용이가 있어요.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차장, 도로 같은 것들은 그대로 두면 너무 무책임하죠? 항상 그래서 건축, 개발 행위를 활성화시킬 때는 거기에는 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 밑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내용 1.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간선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필수사항입니다.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말고도 좀 더 있는데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면 한 번 정도 볼만한 내용이 지문 하나 정도 있는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봤습니다. 근데 왜 봤느냐면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 무엇인가 의미 이해한 거예요. 그건 지구단위 계획하고 똑같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32페이지 8번과 양괄 2번은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누가 정해요? 국장이죠. 시도지사 그러면 틀리다고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합니까? 수립 기준 항상 국장.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 분석하는데 수립할 때 지켜야 될 원칙, 기준. 국장이 합니다. 양괄 2번 볼게요. 이것도 줄긋지 마시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등의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뭘로 정한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지문에서 이제 얘가 나오니까 지구단위 계획까지 나올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행위자는 뭘로 정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합니다. 나오더라 얘가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어떤 구역을 정한 것은 그 구역에서 특별히 다른 룰을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 룰이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는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받는 게 아니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해야 돼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문제에서 이제 그 의미가 맞다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133페이지 133페이지에 5절 밑에 양괄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 있죠? 그 말도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양괄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는 도시군계획설은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뭘 지을 수 있다고 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초단할 수 있다고 했죠. 초단. 초등학교 단독 할 수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예를 공무원 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중개사 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양산시장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이렇게 도서관을 짓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할 수 있다 이거 여기다가. 뭐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 공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서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 이 말이에요. 그 말 지문에 나왔을 때 아시면 되겠고.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참고 사항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 뭐 하나 빠져 있죠. 용도 구역이 빠져 있죠. 뭐 잉크 아까워서 뺀 게 아니고 아까 시가와 조정 구역 같은 거 지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야 용도 구역 행위 제한 받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그래서 빠져 있는데 물론 그게 슬그머니 집어넣고 틀리게 안 내요. 여러분들한테. 용도 지역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우리가 받는 사적 개발 행위가 달라요.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도시군 우리가 개발 행위할 때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아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나중에 다시 보겠고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자꾸 이제 몇 바퀴 돌았을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건축물 건축할 때 개발적으로 허가받는 게 아니고 실시 계획 인가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시계인가 그것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138페이지 용도 지역의 경합 보겠습니다. 용도 구역 한번 좀 복습하고 용도지구 보겠습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용도구역 다시 개발제한구역 한번 펼쳐보시고 거기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누가 정하죠? 국장. 물론 이거 다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것이면 얘는 국장이 하고 도시자연 그리고 도시개발 부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 나와 있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고 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말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국가계획 관리되면 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 관리 때는 국장이 한다. 그리고 시가화를 방지한다 그랬죠. 쉬운 것만 생각, 쉬운 걸로 어려운 걸로 가지고 찾지 말고 여기는 인접 토지도 할 수 있다고 했죠. 해장이 하고 해장 공유수면이나 인접한 토지도 할 수 있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합니다. 도거 세일에다가 합니다. 3개 이상이 교차해야 되고 1km 이내에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 해장 같은 건 이제 어렵지 않죠. 지워버리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입니다. 얘도 별로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대도시시장 얘 둘이가 좀 헷갈리거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시장 군수는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시장 군수가 못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도시장이 한다 하는 말에는 앞에는 꼭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군수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다는 건. 그러니까 시장 군수 대신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대도시장, 도시. 앞에 시도지사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얘가 떠오를 수 있어요. 이제
좀 다 다르죠, 지금 내용들이 다 달라요. 전에 얘하고 얘가 같은데 달라졌어요, 다. 그래서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국장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국장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획 관련된 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국가기획 관련된 하면 국장.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이제 얘는 국장이 하고요. 이거 두 개가 좀 헷갈렸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얘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작년에 나왔고 뭐 나오더라도 올해 여기서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보기간은 그러니까 시가와 방지를 해서 5년에서 20년 사이에 5년에서 20년 그랬죠? 꼭 그래서 10년짜리도 할 수 있고 15년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양산에 요새 시가와 조정구역을 경상남도 도지사가 정했습니다. 도지사가 해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걸 정해줘야 돼요. 유보기간을 10년이다 이렇게. 그럼 이곳에서 이제 10년 동안 시가화가 금지되는 겁니다. 시가화 금지되는 건 이거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의 도시군 관리 결정은 시가와 금지되는 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거죠. 언제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금지기간이 풀리면 효력이 상실되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10년 동안 밥을 먹지 마라. 그럼 언제부터 밥 먹을 수 있어요? 10년 된 날이 끝난 다음 날 굶어 죽어서 못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10년 된 다음 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유보한다 했으니까 언제 효력 상실되는 거예요? 10년 된 다음 날. 그래서 이거를 유보기간이라고 했죠. 유보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유보기간 끝난 종료 다음 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시험에 자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나 그냥 보지 마시고 다음 날. 꼭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20년이요. 20년 된 다음 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보기간을 정해주면 그 정해진 다음 날이지 20년 딱 획일적인 게 아닙니다. 유보기간은 이제 시가화 조정에서 찾으면 시가화 조정에서 시가화 조정 5글자. 그리고 시가가 담배인데요. 담배. 시가는 한 갑에 20개 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5년에서 20년 시가화 조정구역은 5년에서 20년 그거 용하지 마시고 이런 데 다 4글자면 6글자입니다. 얘만 5글자예요. 5년에서 20년. 이렇게 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까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전면 금지도 아니고 전면 허용도 아니고 언제? 불가피할 때 지장이 없으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만 되죠. 그리고 우리 사적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진행이 아닌 것, 뭐 축사, 창고라든가 마을 회관 같은 것들, 문화재 발굴 사업, 국방사업, 다 혹시 나오면 이것이 시가와 진행이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면적과 결부해가지고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아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경합.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10분 쉬었다 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 보시죠.